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재개장을 앞둔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개장 직전 쏟아진 폭우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예정부지. 개장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슬라이드 등 구조물은 찾아볼 수 없고 작업자들은 바닥에 가득한 물과 흙을 쓸어내기 바쁩니다. 지난 주말 11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곳도 발목 높이만큼 물에 잠겼습니다. 이 때문에 물놀이장 예정지는 주말 내내 진입이 통제됐고 물을 빼내는 작업은 어제 오전에서야 시작됐습니다. 9,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물놀이장에 대형 슬라이드와 냉방 쉼터 등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시간이 필요해 개장일을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 물놀이장은 서부상권에서 6년 만에 문을 여는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어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삼락 야외 수영장은 코로나19로 휴장이 이어지다 2023년 시설 노후 등을 이유로 완전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부산 지역의 물놀이를 즐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야심차게 물놀이장 개장을 준비해온 지자체는 예기치 않은 폭우 피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입니다. 사실은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토요일 날 개장인데 100%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립식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데크를 설치해야 되고 냉방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짓듯이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리는 조금 있는데. 사상구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최대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예정된 개장일인 오는 26일 물놀이장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동남권 중소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게 최대 5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전통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실행력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전통 제조업 기업은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속도를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 해도 설비나 네트워크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데이터 분석 등 AI 공장 운영을 이해하는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 구조도 고령화하고 청년들은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인식돼 신사업을 찾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상공회의소와 BNK 부산은행이 맞손을 잡고 사업재편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최저 연 3.33% 우대금리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대출합니다. 또 최초 3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2%포인트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사업재편 기업의 설비 투자, 기술 개발, 인력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강주현 센터장입니다. R&D 자금이 요즘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R&D 관련해가지고 설비 자금이라든지 R&D 연구 자금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대 개편한 이 프로그램이 낙후해 변화가 시급한 동남권 제조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2028 세계 디자인 수도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는 세계 디자인 기구가 지난 2008년부터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와 사회, 문화, 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부산은 11번째 세계 디자인 수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디자인 수도 선정에 따라 부산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의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재해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놓은 응급구호 세트 중 법적 비축분을 제외한 여분을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구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인력 지원을 하는 등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는 수사팀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A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경정은 2019년 8월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수사팀 회식을 한 뒤 회식비 120만 원을 B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회식 참석자 수대로 술값을 나누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일반 향응 제공이 아닌 사후 술값 대납에 의한 금품 제공이어서 사람 수대로 가액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4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은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31.7도, 습도는 68%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